안녕하세요. 영어 독서를 취미로 하는 남자 아로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의 질문은 이겁니다. 질문 6. 영어 독서하는 거랑 문제집에 지문 읽는 거랑 뭐가 달라? 두드러진 차이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영어 독서와 문제집의 공통점은 단 하나, 즉 해석을 해야 한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전부 다 다릅니다. 먼저 영어 독서에서는 읽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익 문제집을 풀거나 수능 외국어 영역을 풀면서 한 번이라도 읽는 즐거움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요? 독서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영어를 읽는다는 행위를 공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독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니까요. 토익에서 지문을 읽고 정답을 맞추는 행위는 정해진 틀이 있고 우리는 그 틀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력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보기와 일치되는 지문을 빨리 푸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이런 방향에서는 읽는 즐거움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면 영어 독서에서 읽는 즐거움은 처음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고를 수 있어요. 수준에 맞는 읽기 쉬운 책을 고를 수 있다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책의 범위는 사람마다 다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의 관심사에 따른 취향을 저격하는 책이 전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흥미를 느껴보는 책과 고득점을 위해 읽는 지문은 바라보는 방향 자체부터가 달라집니다. 그건 다시 읽는 즐거움으로 가져오게 되고 다시 영어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낮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읽는 즐거움을 가져오는 영어 독서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지게 되고 설령 좀 어렵더라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어 독서에서는 저자의 문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영어 독서에서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원서를 통한 저자와의 교감입니다. 흔히 원서는 원서만의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토익 문제집을 풀면서 지문에서 저자의 문체를 느껴본 적이 있었나요? 광고글이나 무슨 공문서 같이 써있는 토익의 지문을 통해서 저자의 문체를 느낄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굳이 영어 독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저자의 문체를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원서를 곧이곧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해석에만 치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원서를 해석하는 것에 감명을 받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원서에서 전하는 메시지에 따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책에 나온 메시지의 일부를 통해 자신이 느낀 점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누구는 메시지 전체를 통해 저자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읽는 방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의 문체를 느끼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책을 지금 읽음으로써 저자와 소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론 저자의 생각이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론 격하게 공감하는 장면에서 나는 지금 저자와 책을 통해 대화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저자와 소통하는 것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유연한 사고의 확장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문제집을 풀면서 한 번이라도 사고력이 확장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나요? 반면에 영어 독서는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알파벳이 주는 해석만이 그 책을 이해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단어의 쓰임새에 따라 탐구를 해봐야 합니다. 쉽게 말해 해석이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거예요. get을 얻다, 갖다 또는 가지다 등이 아닌 때로는 get 그 자체로 편할 때가 있습니다. take를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take 자체로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고의 확장에서 영어 독서는 영어를 한국어와 1대1로 대응되지 않습니다. 토익처럼 비슷한 단어를 찾아 외우고 빈칸을 채워 넣는 개념이 아니라 단어를 조금 더 추상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그 말은즉슨 영어를 외국어로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영어를 영어로 바라본다. 즉 한국인의 시각에서 영어를 외국어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조금 더 말랑말랑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이 부분은 영어 독서를 직접 해보면 확연히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언어 영역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판타지 소설을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로맨스 소설을 좋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딱 그런 내용입니다. 읽는 즐거움과 저자와의 교감, 유연한 사고의 확장은 영어 독서만이 가지는 매력입니다.
외국인의 시각을 한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짜릿하지 않나요? 저는 이 맛에 영어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질문을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